2018년 11월 한국의 현대건설은 조지아에서 8,600억 원대 수력 발전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외 건설 업체들과 치열한 경합 속에서 우수한 기술력,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낙찰 의향서를 받았다며 해외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이어 조지아에서도 결실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SK건설은 파키스탄에 1조 6천억 원의 수력 발전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이 독점한 파키스탄의 50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초대형 수력발전 시장에 한국 건설사가 최초로 진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SK건설은 친환경 고품질의 발전소를 지어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수력발전을 한국에 맡기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보여준 한국 기업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전력그룹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 수력 발전 사업인 인도네시아 완푸 수력 발전소가 2016년 준공됐는데 이때 한국은 전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국중부발전은 완푸 발전소 지분 46%를 확보하고 건설 관리와 운영 정비 수행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2009년 12월 공사를 따낼 때만 해도 왜 이런 오지에 발전소를 짓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완푸 수력 발전소가 지어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카로 지역은 너무나도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읍내장에 옥수수를 팔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하는 산골이었고 이방인이 나타나면 칼부터 들고 쫓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일대에는 과거 무시무시한 식인의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이 지역의 시나붕 화산은 400년 만에 다시 살아나 2014년, 2016년 강력한 폭발까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카로 지역은 해외 어느 나라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실리를 따지며 이 지역은 가망이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 기업이 나섰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 험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카로에 처음 갔을 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접촉이 없던 주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칼부터 들고 쫓아와 한국 직원들이 단안하기도 하고 무장경찰들이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주며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심하게 낙후된 카로 지역의 도로를 포장하고 공동 화장실을 건립하고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카로 지역 사람들은 한국인만 만나면 무엇을 해달라는 게 인사일 정도로 한국인들은 민원 해결사이자 대한관청이었습니다. 트래클린 브라나마 카로 군수는 지역의 유일한 투자회사인 한국의 수력발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인정하며 한국이 건설한 수력발전소가 지역의 자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곳에 수력발전소가 생기면서 곳곳에 전기가 끊기던 고질적인 문제는 사라졌고 자가발전기로 연명하던 마을에도 제대로 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이곳에 보육원을 지원하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고 학교 교재 및 장학금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완푸 수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2015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람풍주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를 수주받아 2017년에 완공했습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최고 금액으로 구매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높은 전력 단가를 바탕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간 첫 해에 매출 90억 원을 올렸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9년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머지 21년간은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오지에서 결국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의 도로를 거의 한국이 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사가 캄보디아에서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엔지니어링사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 사건 이후 97년까지 내전으로 도시 인프라가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도로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을 마친 것은 불과 4.8%에 불과할 만큼 도로 문제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 중국, 일본과 세계 원조기관이 투자하고 시공은 중국이 워낙 싸게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 도로가 완공되자마자 깨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값싼 현지 인력을 투입해 사업하다 보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디테일한 설계를 하고 중국에게 시공을 맡겨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는 한 채 오차 없이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국은 현지인들과 친화력을 발휘하며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원리 원칙으로 계약서상에 없는 업무는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캄보디아의 열악한 사정을 봐주며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캄보디아의 엄청난 신뢰를 받으며 결국 도로 설계 감리의 80%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오지와 낙후된 지역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기술력으로 큰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터키에서 세계 최장 현수교를 짓고 있습니다. 터키 서부 마르마라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네스 해역 북쪽 지중해 해안을 짓고 있는 차나칼레 대교가 그것입니다.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사업을 3조 5천억 원에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기둥이 하나도 없이 다리가 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건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교량으로 손꼽힙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수교 설계와 시공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지난 20년 동안 축적의 시간을 거쳐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태풍과 맞먹는 바람이 불고 오가는 배로 인해 바다가 출렁이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지만 이미 세계 위기 현수교 이순신 대교를 만들며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한국 기술진은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때 일본과 끝까지 경쟁했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일본보다 사업기간이 20개월이나 짧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의 건설기업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력으로 뛰어난 다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세계 건설에서 한국은 입지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 거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함 등은 한국 건설을 세계 위에 더욱 우뚝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